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미증시는 최근 2주 동안 거의 정체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간 점, 여기에 대한 부담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증시는 FMC라는 어떤 일정을 앞두고 있는 것도 있고, 또 탄핵 가결이 됐다라는 점도 있죠. 그러니까 하나는 좀 조심스러운 거, 하나는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 거,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당장 주초에는 이제 우리나라 내부적인 문제에 더 반영이 될 거고, 주 후반이 되면 FMC,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해외 쪽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는 그런 순서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외국인들 수급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여부인데, 코스피가 그동안 빠지면서 고점이 계속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완화가 되면서 전고점 2540을 넘어갈 거냐, 만약에 이걸 넘어가게 되면 추세가 바뀌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까지 만들어지게 될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 당장 봐야 되는 이슈는 탄핵안 가결이 됐잖아요. 이게 이제 재료가 노출됐다. 이미 탄핵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그동안 반등이 나온 거다. 이런 시각도 있고, 반면에 이제 리더십이 교체되는 기대감, 그러니까 조기 대선, 그리고 이에 따른 어떤, 새로운 어떤 정책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을 또 기대하는 게 겹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바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미리 반영이 될 것 같은데, 어느 쪽에 반영이 되는지 좀 초반 집중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부담스러운 건 이제 금리가 계속 올라간 점, 미국 10년물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FMC 전에 이게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FMC까지 기다려야 되나 이런 신중함이 나올 수 있거든요. 특히 이제 신흥시장에 투자하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이슈가 될 수 있어서 외국인들이 금리 상승을 의식할 거냐, 이걸 좀 초반에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주말에 미증시에서 반도체주가 강했는데 이번 주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반도체주가 실적이 별로 생각보다 안 좋을 것 같다. 연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안 좋을 것 같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내년도 이익이 올해 이익보다 낮아질 거다. 이렇게 전망하는 증권사들도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어떤 분위기 전환이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대부분 다 반영이 됐고, 이제는 오히려 과매도다. 이렇게 이제 반응하게 될지, 지수가 고점 넘어가려면 아무래도 대장주가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복잡한 일정이 있는 가운데 시가총액 1, 2위 종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객 예탁금이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를 했기 때문에 매도한 게 이틀 있으면 예탁금으로 잡히잖아요. 근데 지금 어떤 정적인 변수가 이제 완화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주식 투자자들의 어떤 자금이 유입이 되는지, 그러니까 오늘 이거 보통 3시 넘어가면 이제 데이터가 잡힐 텐데 이후에 이제 고객 예탁금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주식시장은 거의 박스권, 다우지수는 최근에 계속 빠지고 있었고, 그리고 국채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상황 자체가 해외 쪽에서는 그렇게 썩 좋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해외 증시는 우리가 탄핵 또 개업 하여튼 이런 이슈로 좀 정신없을 때 해외 쪽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 흐름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증시가 딱히 좋다 나쁘다 이렇게 반영할 거리는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안의 재료만 주로 보면 될 건데, 가장 중요한 이벤트 탄핵안이 가결이 됐죠. 그래서 증권사별로 전망을 쭉 보면 지금은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말 처음에는 긍정 2, 조심스러운 거 1 정도 비율이었는데 지금은 긍정 1, 조심스러운 거 1, 이 정도 비율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책 기대감이 있다. 그리고 워낙 이미 많이 빠진 상태였기 때문에 빠진 상태에서 우리 증시가 어느 정도 이걸 핑계로 좀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런 이제 그런 어떤 주장도 있고요. 반면에 이제 어떤 정책이 나올지, 어떻게 경제가 돌아가게 될지, 또 트럼프 이슈도 있기 때문에 당분간 좀 제한적인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 것 같냐, 제한적인 움직임이 나올 것 같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가장 유사한 건 2016년과 17년 그때 이제 탄핵 국면, 그때하고 좀 비슷할 것 같은데, 그 주장은 그때는 이제 반도체 업황이 좋아질 때하고 맞물려서 그렇게 좋다라는 주장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정권이 교체되게 될 때, 또는 새로운 어떤 리더십이 등장하게 될 때, 부양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주로 기대하는 쪽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주력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좀 조심스럽게 보는 쪽은 결국에는 경제로 돌아갈 텐데, 우리 경제가 당장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라서, 좀 그때그때마다 제한적인 어떤 변화, 그러니까 범위 안에서 눈치 보다가 그 이후에 움직임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좀 박스권 정도 예상하는 것도 적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코스피의 추이인데, 보시면 고점이 계속 낮아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잖아요. 보시면 이제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그 다음 반등 사이클에서 이전 고점을 돌파한 적이 여름 이후에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이제 추세가 뒤집어지기 위해서는
직전 고점, 지난 11월 고점이 2,540 정도 되는데 그걸 돌파해서 조금 더 넉넉하게 욕심을 내면 2,550까지 가면 아 이제는 고점이 높아지는 추세로 바뀌었구나.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점까지 한번 밀어붙일 수 있는지. 근데 그게 안 되면 아 그냥 박스권 가면서 그냥 연말 연초까지 눈치 보는 그런 형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2,540이 넘어갈 거냐.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 때 이후 가장 낮은 지점까지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뭐 낙폭 과대다라는 거는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인데, 근데 지난주에 주간 4.8% 올라가서 2022년 11월 이후에 최대폭으로 주가가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더 밀고 올라가려면 과연 이제 주도주가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시장을 이 종목이 끌어가는구나, 계속해서 끌어가는 종목이 있구나. 근데 시가총액 비중상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업종이 3개 정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2차전지, 반도체 이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도주가 나오게 되면 그 비슷하게 움직였던 거, 그러니까 조금 굳이 비슷하게 따져보자면 2022년 11월에 계속 빠지다가 뭐 한 950에서부터 750까지 한 200포인트 정도 빠졌다가 4.5% 반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추세가 바뀐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저 주봉으로 이제 제가 보여드린 건데, 저런 흐름이 나오려면 이제 주도주가 나오면서 이번 주부터 계속 주간마다 올라가는, 예, 이럴 때 올라갈 때는 쉬고 그런 게 나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급이 좋아지고 주도주가 등판하느냐, 오늘장에서 3대 업종 중에서 끌어올리는 종목이 나오는지, 이거 좀 매우 중요한 그런 상황이라서 이제 그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급에서는 외국인 투자들이 지난 주간으로 보면 매도를 한 주에 제일 많이 한 게 1,700억. 그러니까 2천억 원 안 되는 매도가 제일 많이 한 거였거든요. 이게 좀 풀렸어요, 외국인들의 매도는. 근데 이게 연말 되면 뭐 연말에 뭐 외국인들이 매도가 줄이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년도 같은 기간하고 비교를 해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뭐 연말에 시장 참여가 적었거나 뭐 그런 게 나타났던 거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동안에 세게 매도하던 외국인들이 매도 자체를 좀 줄인 그런 상태거든요.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관 투자자들의 코스피 매수가 시한부기 때문에, 그러니까 배당 기준일까지만 매수가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 매도로 바뀔 거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지금은 1,000억대 정도 매도면 시장에서 커버가 되지만 월말 월초에는 저 1,000억대 매도도 굉장히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일단 불확실성 지나가면서 이제 매수로 뒤집어져야 시장이 조금 더 안도하면서 대기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나오는지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선물이, 제가 그동안에 외국인들 선물 매도 여력이 별로 없다, 많아봐야 뭐 한 10,000개밖에 안 남았다. 근데 이제 지금 보면 매수 여력도 비슷하고 매도 여력도 비슷하고 딱 가운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아래가 다 열려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물을 외국인들이 어느 쪽으로 택할 거냐, 그러니까 위로 올릴 거냐, 밑으로 뺄 거냐, 이게 오늘 정도부터 이번 주 수요일 정도까지 뭐 이거 그냥 여기서 지그재그로 갈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방향을 한쪽으로 잡아가면서 이제 빌드업이 나오게 되는지, 그러니까 이것도 좀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좀 외국인들의 수급에 따라서 2,540 넘겨서 이제 추세를 뒤집겠구나, 아니면 2,540 정도 아래가 이번 반등의 끝이겠구나, 이게 가늠이 될 수 있어서 이 부분도 잘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12월 들어서 코스피의 주요 종목들 업종별 하나씩 뽑아서 보면 카카오가 아무래도 이게 이제 정치적인 이슈와 겹치면서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게 뭐 약간 이번 정부 들어서 가장 좀 순환을 받았던 기업, 이렇게 또 분석을 하잖아요. 대주주가 이제 구속되기도 하고 막 그렇게 됐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재료보다는 이제 이런 어떤 이슈 때문에 올라간 측면이 있고, 삼성전자가 살짝 살아나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고, 2차 전지가 좀 오락가락하고 자동차 부진하고, 그다음에 이제 증권주 같은 경우는 뭐 큰 범위에서 보면 12월 들어서 그다지 올라간 게 없고 이런 구도였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뭐 정적인 이슈보다 새로 이제 내년도를 바라보면서 자리를 잡는 대형 업종들 뭐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카카오 쪽보다 그 아래쪽에 있던 종목군들 중에서 움직이는 게 한두 개가 나올 수 있어서 제일 좋은 그림은 사실 수출주 쪽으로 반응하는 게 제일 좋죠. 왜냐하면 이제 이게 수출주라는 거는 우리나라 전체적인 어떤 달러가 많이 우리나라에 들어온다, 그럼 증시가 올라간다, 이런 구도를 만들기가 쉬운데, 수출주 아닌 게 올라가면 이거는 그냥 좀 박스권 이상은 어렵구나, 이렇게 가늠이 되거든요. 그래서 코스피의 어떤 업종이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성격이 좀 달라지고요.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최근 제일 강했던 건 사실은 뭐 화장품 이런 거였죠. 그러니까 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군들 이런 것들이 강했었는데, 근데 그걸 이제 제외하고 보면
뭐 일부 반도체주들 중에 일부 정도가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알테오젠이 한참 빠졌다가 최근 들어서는 좀 살아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게임이나 엔터나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큰 범위에서는 12월 들어서 그다지 두각을 나타내지는 못했었거든요. 물론 이제 게임주 내에서도 움직인 종목이 따로 있긴 하죠. 근데 어쨌든 이런 구도에서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적어도 빅3 중에 한두 개 정도는 치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반도체, 제약, 2차 전지. 이게 이제 코스닥 시가총액 상단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종목이니까, 물론 이제 엔터주 시총도 작진 않지만 그래봐야 종목 수가 몇 개 안 돼서 합산으로 보면 지수를 끌어올리는 동력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구도에서 한두 개 업종 정도가 이제 올라가는,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부진했던 것 쪽에서 조금 살아 올라가는 종목들이 등장할 수 있어서 어느 쪽이 움직이는지를 좀 오늘 장에서 집중적으로 봐야겠습니다. 자, 요약을 좀 해보면 탄핵안 가결되고 첫 거래일입니다. 이게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오후장이 중요해요. 오후장이. 그러니까 재료 노출로 볼 거냐, 아니면 이제 리더십의 어떤 바뀌면서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등장하게 될 거냐. 그 다음에 이제 금리가 올라갔다라는 게 이제 부담이 되는 반면에,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완화가 됐다라는 거는 긍정적이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초반은 일단 정치적인 뉴스를 여전히 반영을 할 거고, 주 초반 넘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미국 FMC,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국내 쪽에 주로 재료가 집중됐다면, 주 초반 넘어가면 해외 쪽으로 반영이 되기 시작할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이제 금리가 더 올라가면 골치 아픈, 예,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좀 봐야 될 거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스피 2540이 이번 장에 굉장히 중요한 기로점이 되는 위치니까 이 부분도 좀 봐야 될 거고, 결과는 이걸 돌파하려면 외국인들이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는 매수로 뒤집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와줘야 저 고점 돌파가 가능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구도를 보면서 만약에 외국인들이 움직인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시가총액 최상단 종목 중에서 변화가 생긴다는 의미가 되는 거니까. 근데 외국인들이 안 움직인다 그러면 시가총액 상단이 아니라 그 아랫단에 있는 중형주군의 종목들끼리 종목 장세만 전개된다, 이렇게 될 수 있어서 그럼 이제 2540 돌파하기는 어렵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어떤 구도가 되는지 외국인들 초반, 예, 불확실성 완화된 다음 첫 거래일에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증시 보면 그 12개월 선행, 예, 12개월 선행피 보면 지금이 굉장히 낮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그만큼 많이 빠졌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실적 전망치가 과도하게 높게 책정돼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이 두 가지가 다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최근 5년 동안 추세를 놓고 보면 선행피가 너무 그 실적 대비 주가가 싸다. 아무리 실적이 이거보다 좀 하향 조정된다 하더라도 감안을 해도 지금 우리나라 종목들이 너무 낙폭이 크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게 있고,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를 해봐도 뭐 일본, 대만이 우리나라 2배 정도 이제 인정받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7.7배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되게 싸요. 예, 근데 이제 저 실적 전망치가, 추정치가 잘못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실적 추정치가 설령 잘못됐다고 해서 20%를 깨도 그래도 우리나라가 제일 인정을 못 받는 그런 위치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 자체는 절대적으로 좀 싼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PBR도 뭐 0.86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되게 이제 싼 건 맞는데, 그거를 이제 외국인들이 인정을 해주는 계기가 이번 게 되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게 돼서 외국인들이 이제 들어오는 계기가 될 건지, 아니면은 이제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는 또 우리 뭐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막 이런 것들을 재면서 안 될지. 왜냐면 이제 시장마다 이게 하나의 어떤 변곡이 돼야 되는데라고 할 때 안 들어오면 그냥 몇 주나 몇 개월 정도는 그냥 늦춰져요. 그러니까 이런 계기 하나하나가 혹시나 변화가 되나, 이런 변곡이 되나,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는 계기로 작동하는지, 뭐 이번 주 수요일 정도까지 외국인들의 변화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추가적인 내용은 다음 방송에서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예,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